부가세 10%는 납부해야 됩니다.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? 환급을 안 받아도 납부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. 오늘은 사업용 자동차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같으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차를 하나 멋진 게 새로 뽑으면 주로 핑계대는 게 두 가지가 있죠. 하나는 거래처 내지 이제 은행에서 회사가 부실하게 보여가지고 거래를 안 하거나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회사를 위해서 차를 좋은 걸로 바꿨다. 두 번째는 나는 바꾸기 싫었는데 우리 담당 세무사가 비용이 없다고 하도 바꾸라고 강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. 물론 두 가지 다 대부분 본인이 바꾸고 싶으셔서 가지고 바꾸신 게 대부분입니다만은, 그래서 세무사가 차 새로 바꿨을 때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 중에 하나였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고급차들 비용 처리 문제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사업용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쪼기 시작해서 점점 타이트하게 쪼고 있습니다. 일단 수용차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해를 부가세 환급도 안 되고 비용 처리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. 그거 생각하고 일단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부가세 공제도 해주고 법인세 소득세 한도도 없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이해가 편하십니다.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한도가 뭐냐, 5년 전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1년에 800만 원입니다. 차값으로는 800만 원 한도고, 그 다음에 유지비는 700만 원 한도인데 여기는 기름값, 수리비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차 좀 많이 타시는 분들 요거 넘어가죠. 다만 운행기록부 작성하면 이게 추가되는데 뭐 앱으로도 하고 뭐 하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. 이거 할 정도 되면은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차를 쓰는 대기업들이고, 웬만하면 그냥 800, 700, 1500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가지고 이게 조금 손해긴 합니다만은 전기차는 요걸 좀 높여주고 이걸 좀 환경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, 하여튼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타면은 안 되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원 직원만 탈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되고,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직부기 의무자 한 대까지만 면제해주고, 왜냐면은 이게 100% 사업용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주말에 식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놀러 가는 차를 따로 한 대 더 가지고 있거나 무슨 렌트카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100%는 없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을 한 건데, 한 대까지는 임직원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도 되고 그 이상은 의무입니다.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연두색 번호판은 세무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. 그거는 자동차 등록법인가요? 그쪽이라서. 그리고 요런 것들은 중고차도 똑같고요, 외제차도 똑같고 리스 렌트 다 똑같습니다. 다만 대전제가 사업용이라 해야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출퇴근도 사업입니다. 출퇴근도 사업용이라고 보는 거고, 뭐 출장 갈 때 집 나르는 거 당연히 사업용이죠. 왜 사업용 이슈가 있냐 그러면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사업용이 아니다 그래서 부인 당하는 사례가 있어요. 제가 본 거는 조세 심판이었던 것 같은데, 미용실 원장님이에요. 집이 샵이랑 100m 거리였대요. 그래서 세무서에서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부인을 해서 심지어 조세 심판 가서 졌더라고요. 이거는 상식적으로 차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그래서. 근데 그 경우는 그건 운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,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예외적인 경우라서 뭐 그것까지 다 따지고는 살 수가 없죠.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사업용이라 해야 된다,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요. 예외를 아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요. 부가세 안 돼, 한도 처리만 돼, 영업용이면은 예외입니다.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. 운수업, 뭐 트럭 같은 거, 물건을 나르는 택배 이런 거, 자동차 판매, 중고차도 포함됩니다. 이런 데는 당연히 부가세도 공제를 해주고 비용 한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. 사실 판매업은 비용이랄 게 없죠. 도로 팔아서 남으니까. 임대업, 렌트카, 운전학원, 경비 출동, 그 경찰차 같이 생기고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영업용이라서 비용 한도도 없고 부가세도 공제를 해줍니다. 근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건 소형 승용차인데, 소형 승용차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아닌 게 뭔지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닌 게 뭐냐 그러면은, 이상하게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은 카니발 9인승 이런 거 많이 주변에 사시는 거 보지 않으셨어요? 그게 똑같은 차를 사도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요거 사면은 면세 사업자는 또 제외입니다. 10%를 돌려줍니다. 바로 환급을 해서. 그러면 기분이 좋죠. 다른 사람보다 10% 싸게 사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픽업 트럭도 됩니다. 근데 카니발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7인승 카니발 이런 건 안 돼요. 9인승 이상이라야 됩니다. 그리고 화물차 픽업 트럭도 됩니다. 포터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,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,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용 처리된다고 즐겨 하시죠. 경차는 왠지
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죠. 실제로 해줍니다. 그리고 125cc 이사 이륜 자동차 차값은 말할 것도 없고 기름값이나 수리비 같은 데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고 비용 처리도 무제한입니다. 1년에 5만 킬로를 달리든 10만 킬로를 달리든 다 관련되는 비용들 다 처리를 해줍니다. 그런데 대부분 비용 처리하는 것만 신경 쓰지 이 팔 때 어떻게 하는지 신경을 안 쓰세요. 이게 참 법이 왜 이러냐 싶으시겠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. 부가세 10%는 납부해야 됩니다.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? 환급을 안 받아도 납부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. 부가세를 나는 공제받은 적이 없는데 중고차로 팔 때는 내야 됩니다. 면세업자는 살 때도 환급받은 적이 없으니까 팔 때도 낼 데가 없지만은.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나는 환급받은 것도 없고 비용 처리도 안 했어요. 그런데도 중고차 매매상에 팔러 가면은 세무사한테 가가지고 비사업용 사실확인서 하나 받아오라 그래요. 그럼 이게 뭐냐 깜짝 놀라죠.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면은 사업자용으로 썼다고 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그래요.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들고 가면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.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복식부기자. 병원 같은 데가 보통 많이 뭐 식당 같은 데 크면 복식부기자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이면은 부가세를 내는데 부가세만 내는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명세 고지 뭐 이런 거를 내라 그래.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거 비용 처리했던 거 다시 이제 그 차액을 복식부기자니까 소득세 처리를 하라고 이런 것도 떼가지고 오라 그럽니다. 당연히 세무사무실에서 떼줄 거니까 본인이 이 제목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가면은 이상한 소리 하나 떼가지고 달라고 할 겁니다. 그래서 팔 때 좀 귀찮은 일이 있다. 비용 처리를 설령 안 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팔 때 좀 귀찮은 일이 있다.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. 차량 가격 4천만 원, 부가세 합해서 4,400에 샀다고 칩시다. 그랜저 신차 뽑으면 대략 이 정도 요즘 하는 것 같은데 2년 탔어요. 3,300만 원에 팔았다 칩시다. 아까 부가세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. 실제 3천만 원, 300만 원은 부가세를 냈다 칩시다. 그러면은 이분은 한도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2년 동안 3천만 원 비용 처리를 했다 쳐요. 근데 법인 사업자라고 칩시다. 그래서 세율이 9%, 지방세까지 하면 9.9%. 그러면은 297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어요. 근데 팔 때 일단 3,300이잖아요. 300만 원 부가세. 그 다음에 매각가 800, 1,600을 뺐는데 실제로 차값은 1,000만 원밖에 안 떨어졌죠. 그럼 600만 원만큼 올랐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에 9.9% 59만 4천 원을 다시 납부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것보다 비용 처리를 한 게 62만 4천 원 도로 손해 보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실 수 있는 게 차를 샀다. 카니발 구인서 그거는 어차피 환급 받았으니까 다시 내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환급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기왕 하실 거면은 좀 오래 타시는 게 좋다. 한 5년 정도 좀 오래 타시는 게 좋고 괜히 차 자주 바꾸면은 비용 처리해서 남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를 타시면 한 5년 정도 타시는 게 비용 처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좋다.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업용 자동차 관련되는 이야기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각자 하시는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